60세 이상이신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하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뇌경색 환자의 90%가 이 과일 조합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 과일을 먹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혈관을 압박하고 뇌졸중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조합을 알면 작은 열매 하나하나가 마치 혈관 속을 청소부처럼 움직여 막힌 혈류를 뚫어주고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무겁고 몸이 휘청거리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뇌 속에서는 작은 혈전이 생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뇌경색은 전조 증상이 조용히 다가오기에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과일 선택이 그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제가 말씀드릴 이 조합은 약이 아닙니다. 값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바로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그 비밀을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뇌와 혈관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과일은 종류와 상관없이 골고루 먹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는 특정 과일의 조합이 뇌경색 예방에 특히 탁월하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의 건강을 걸고 아무 과일이나 무작정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조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뇌경색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되는 과일 3가지와 절대 피해야 할 잘못된 선택 4가지를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변화와 연구 결과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은 도시에서 함께 시청하시는 어르신들과 연결되는 기회가 됩니다. 이 작은 참여가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 습관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후 뇌의 일사이 사라질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부터 바로잡으면 평생 젊은 뇌를 지킬 수도 있다. 이 2가지 길 중 어느 쪽으로 걸어가실지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과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단 한 문장도 놓치지 마십시오. 작은 열매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파란 이 열매가 단순히 눈 건강에만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 연구는 블루베리가 뇌와 혈관에 얼마나 강력한 보호막이 되는지 속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색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마치 뇌 속 청소부처럼 작용하여 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쉽게 말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이 막히는 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노년층이 기억력 검사에서 현저히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를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혈관벽을 부드럽게 지켜줍니다. 뇌경색의 핵심 원인은 혈전, 즉 피덩어리가 혈관을 막는 현상입니다. 블루베리는 혈액을 지나치게 끈적하게 만드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벽을 보호해줍니다. 둘째, 뇌세포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뇌세포는 마치 나무뿌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가 이 연결을 튼튼하게 만들어 기억력과 집중력을 살려줍니다. 셋째,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염증은 마치 작은 불씨처럼 시간이 지나면 큰 불로 번져 혈관을 막습니다. 블루베리는 이 불씨를 조용히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블루베리의 효과가 과연 음식만으로 나타나는가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블루베리를 몇 알 먹는다고 혈관이 갑자기 깨끗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장기간 꾸준히 먹을 경우 뇌 기능이 실제로 개선되는 사례가 충분히 보고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하루에 블루베리를 몇 알 정도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하루 2-3알, 즉 한 줌 정도를 권장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없다면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냉동 상태에서도 안토시아닌 성분은 거의 파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제는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름이 바로 생각이 안 나서 답답해.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 기억력 저하. 사실은 뇌세포 연결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블루베리가 뇌 속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던 약해진 연결을 다시 붙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블루베리는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다른 과일과 조합했을 때 그 힘이 배가 됩니다. 특히 다음에 말씀드릴 사과와 함께할 때 혈관 보호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 환자의 90%가 몰랐던 과일 조합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아침 식탁 위에 작은 블루베리 한 줌을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뇌가 그 작은 선택에 분명히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단순한 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 의학 연구가 이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사과가 뇌경색 예방에 어떤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하여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붙잡아 배출시킵니다. 마치 하수구에 낀 기름 덩어리를 청소부가 싹 긁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개의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중 LDL 수치가 평균 23%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뇌경색의 주요 원인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소판이 뭉쳐 혈전을 만드는 과정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 안이 매끈해지고 피가 원활하게 흐르며 작은 혈전이 생길 틈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의 효능은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은 왠지 거칠고 농약이 걱정된다며 벗겨 드시는데 사실 껍질 속에 펙틴과 퀘르세틴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껍질을 벗기면 사과의 절반은 버리는 것과 같다. 고까지 말합니다. 그렇다고 농약 걱정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기에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거나 베이킹소다로 세척해 안전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 시골 마을에서는 사과를 먹을 때 껍질째 베어 먹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혈관 질환 발생률이 유난히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이지만 여기에 과학적 근거가 숨어 있던 겁니다. 또한 사과는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뇌경색 환자의 40% 이상이 고혈압, 비만을 함께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사과는 더욱 소중한 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사과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사과만으로는 뇌경색 예방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 장기 연구에서 꾸준히 사과를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건강이 개선된 것은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과연 사과를 몇 개나 드셨습니까? 혹시 드시지 못하셨다면 내일 아침 식탁에 사과 1개를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5년, 10년 뒤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과가 단독으로도 좋지만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사과의 팩틴이 만나면 혈관 속에서 서로 다른 길로 작용하며 청소와 보호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냅니다. 이 조합이야말로 뇌경색 환자의 90%가 놓치고 있던 핵심 비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사과 한 봉지를 꼭 담아보세요. 그 사과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해주는 자연의 약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는 단순히 달콤한 간식일까요? 아니면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천연 약일까요? 오늘은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 속에서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포도는 혈관을 미끄럽게 만들어 작은 혈전이 붙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적포도 껍질 속 레스베라트롤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회복시켜 뇌경색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포도의 알맹이보다 껍질과 씨앗에 더 많은 효능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씨앗을 뱉고 껍질은 벗겨내어 드시곤 하시지요. 이는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와인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그 이유도 포도 껍질의 레스베라트롤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와인을 마시는 것은 알코올의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노년기 건강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껍질째 씹어먹는 생포도가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포도는 당분이 높아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뇌경색 환자에게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포도 속 폴리페놀이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 오히려 대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적정량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적절할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한 줌 약 15-20알 정도를 권장합니다. 씨앗째 드실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씨앗이 들어있는 포도를 갈아 주스로 드셔도 됩니다. 단 시중에서 파는 포도 주스는 설탕이 과다하게 첨가된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름철 무더운 날 포도 몇 알을 먹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돌았던 기억 말입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포도의 성분이 혈류를 개선하여 뇌에 산소를 더 원활하게 공급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포도가 단독으로도 뛰어나지만 블루베리 사과와 함께 먹을 때 효과가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사과의 펙틴이 혈관을 청소하며 포도의 폴리페놀이 혈관을 유연하게 지켜줍니다. 세 가지가 만나면 마치 삼총사가 힘을 합쳐 뇌경색을 막아내는 듯한 조화를 이룹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과연 어떤 과일이 가장 자주 올라옵니까? 만약 사과와 블루베리만 챙기고 포도를 빼먹고 계셨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꼭 추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줌의 포도가 여러분의 혈관을 더 젊게, 더 깨끗하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과일 블루베리, 사과, 포도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세 과일이 만나면 왜 효과가 폭발적으로 커지는지 바로 그 과일 조합에
과학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블루베리 사과포도의 개별 효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과일을 함께 먹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입니다. 단독으로도 훌륭한 과일이지만 조합이 맞춰졌을 때 혈관과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사과의 펙틴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합니다. 여기에 포도의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은 혈관벽을 탄력 있게 지켜줍니다. 세 가지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의 작용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로 줄어든 산화 스트레스 위에 사과가 청소한 깨끗한 혈관이 더해지고 그 혈관을 포도가 탄력 있게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집안을 청소할 때 먼지를 닦아내고 바닥을 쓸고 창문까지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단일 행동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집 전체가 산뜻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영국에서 진행된 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뇌경색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세 과일을 일정 기간 함께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8주 만에 기억력 검사 점수가 평균 15% 이상 향상되었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기간에 블루베리만 먹은 그룹이나 사과만 먹은 그룹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구는 조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이 조합을 모르셨을까요? 첫째 과일은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좋다라는 막연한 상식 때문입니다. 둘째 과일의 당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포도는 당도가 높아서 혈당에 안 좋다더라 하는 식의 단편적인 정보가 잘못된 선택을 불러왔던 겁니다. 그러나 과학은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적절한 양과 올바른 조합은 당분의 부작용보다 훨씬 큰 보호 효과를 줍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굳이 특정 조합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다양한 과일을 고르게 먹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뇌와 혈관 건강을 다룬 연구들이 이 세 가지 조합의 강력한 효과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침 식탁에 신선한 사과 한 개, 블루베리 한 줌, 포도 몇 알을 올려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순간 여러분의 뇌와 혈관은 강력한 방패를 얻는 셈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향후 10년, 20년 뒤에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가슴이 뜨겁지 않으신가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어떤 과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까지는 아무 과일이나 드셨을지 몰라도 내일부터는 의도적으로 이 세 가지를 조합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한 선택 같지만 이 작은 조합이 뇌경색 예방에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좋은 과일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맞추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즉 나쁜 과일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더라도 잘못된 것이 섞이면 효과는 반감되거나 심지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일은 몸에 좋으니 주스로 마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많은 뇌경색 환자분들이 조용히 위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공 주스의 가장 큰 문제는 설탕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주스는 달콤해야 잘 팔리기 때문에 대부분 과당 시럽이나 정제 설탕이 과하게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과일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 건강 음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콜라나 사이다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을 지켜야 할 과일이 오히려 혈관을 막는 도구로 변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200ml짜리 작은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각설탕 16개 분량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당분이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혈관 내벽을 자극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두꺼워지고 혈전이 붙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뇌경색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죠.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많은 분들이 나는 과일을 챙겨 먹는다고 착각하신다는 겁니다. 실제 과일은 거의 드시지 않고 마트에서 산 주스만 매일 마시며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집안을 청소한다며 향수만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겉은 향긋해 보여도 속은 여전히 더럽고 결국 건강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주스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으니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가공 과정에서 파괴된 영양소와 과도한 당분 때문에 얻는 이득보다 해가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잔 이상의 가공 주스를 마시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1%나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오렌지 주스 한 잔이 건강을 챙긴다기보다 뇌를 조용히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질문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진실을 아는 것이 예방의 시작입니다. 물론 배도 착즙 주스라면 조금은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과도한 양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이 사라져 당분이 훨씬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사과 한 개를 먹을 때는 섬유질 덕분에 천천히 소화가 되지만 같은 양의 사과 주스는 순식간에 혈당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가능하면 과일은 원형 그대로 씹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 속의 효소가 작용하고 소화 흡수 속도도 조절됩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뇌와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치아가 약해 과일을 씹기 힘들다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잘게 잘라서 드시거나 블렌더에 갈아 스무디 형태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껍질과 섬유질을 그대로 포함하면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과일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가공 주스의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내일부터는 냉장고 속 주스 대신 사과 한 개, 포도 몇 알, 블루베리 한 줌을 꺼내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지요. 그런데 모든 과일이 뇌경색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망고, 파인애플, 두리안 같은 열대 과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열대 과일의 특징은 당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망고 한 개에는 밥 한 공기와 맞먹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당분이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혈관벽이 약해지면 작은 혈전도 쉽게 달라붙어 뇌경색 위험을 높이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파인애플은 산도가 높아 위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위산과다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소화장애를 악화시키고 만성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리안은 과일의 왕이라 불리지만 지방과 칼로리가 상당히 높아 비만과 고혈압을 동반한 뇌경색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계의 흥미로운 논쟁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열대 과일에도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하니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효소는 소화를 돕고 두리안에는 칼륨이 많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량 섭취입니다. 뇌경색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한방이 아니라 꾸준하고 안정적인 혈관 관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름철 여행지에서 달콤한 망고를 한두 개 먹고 나니 갑자기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붓는 느낌을 받은 적 말입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급격한 혈당 변동이 뇌와 혈관에 부담을 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2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블루베리와 사과를 잘 챙겨 드셨지만 여름마다 망고를 과하게 섭취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이 불안정하게 오르내리면서 혈관 내벽에 손상이 생겨 있었습니다. 결국 작은 뇌경색을 겪고 나서야 망고를 끊으셨고 그 후 건강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 소량 즐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습관처럼 매일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뇌경색을 앓으셨거나 위험이 높은 분들은 열대과일 대신 블루베리, 사과, 포도 같은 온대 과일을 중심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선택할 때 맛을 기준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혈관을 기준으로 하시나요? 맛은 잠깐의 즐거움이지만 혈관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지금 선택하는 과일이 5년, 10년 뒤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대과일은 특별한 날 소량 즐기는 정도로만 두시고 일상 속에서는 반드시 혈관을 지켜주는 과일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일을 드실 때 조금 싱겁다, 단맛이 부족하다 하시면서 설탕을 솔솔 뿌려서 드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수박이나 딸기에 설탕을 찍어 먹는 문화가 있고 해외에서는 파파야나 자몽에 설탕을 뿌려 먹는 습관이 흔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뇌경색 환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과일 자체에도 이미 천연 당분인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제 설탕을 추가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게 됩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 과정에서 혈관 내벽은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난 내벽에는 콜레스테롤과 혈소판이 쉽게 달라붙어 혈전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의 주범입니다.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하루 50g 이상의 추가 설탕을 섭취하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7%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설탕을 커피나 과자에서만이 아니라 과일에 뿌려 먹는 무심한 습관에서도 나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많이 안 뿌리는데 조금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는 조금씩 매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설탕만이 아니라 이미 과일 속에 포함된 당분까지 합산하면 혈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과일에 설탕을 뿌리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오히려 섭취량이 늘어나니 비타민을 더 챙길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눈앞의 이득에 불과합니다. 비타민 몇 믹을 더 섭취하는 대신 혈관은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박에 설탕을 뿌려 먹고 난 후 갈증이 더 심해지고 머리가 묵직했던 순간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급격한 혈당 변화가 몸을 흔들어 놓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환자분을 만납니다. 선생님, 저는 과일을 매일 먹는데 왜 혈관이 나빠졌을까요? 조사해보면 대부분 과일을 드실 때 설탕 시럽 혹은 연유 같은 것을 곁들이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뇌를 조용히 해치는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연 그대로 드시기입니다. 단맛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바나나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을 곁들이는 것이 낫습니다. 둘째, 계피나 견과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과에 계피를 살짝 뿌리면 풍미가 살아나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단맛 대신 고소함을 더해주고 혈관을 보호하는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제공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드실 때 무엇을 곁들이시나요?
설탕인가요? 아니면 건강을 지켜주는 다른 선택인가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과일은 그대로도 충분히 달고 맛있습니다. 우리의 입맛이 설탕에 길들여졌을 뿐이지요. 내일부터는 설탕 그릇을 내려놓으시고 과일 본연의 맛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뇌와 혈관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과일은 신선할 때 먹어야 가장 좋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보관 습관과 섭취 방법이 오히려 뇌와 혈관을 해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우선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먹는 습관입니다. 조금만 잘라내면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곰팡이가 핀 과일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문제가 아닙니다. 곰팡이 독소가 이미 과일 속 깊숙이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는 간뿐 아니라 혈관과 뇌에도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소량 섭취는 괜찮다, 베르스 절대 금물이다 라는 논쟁이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안전을 위해 아예 피하는 쪽을 권합니다. 둘째, 과일을 잘못 씻는 습관입니다. 대충 물에 헹구는 것만으로는 농약 잔여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농약 성분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사과나 포도, 블루베리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거나 베이킹소다 식초 물에 담갔다가 헹궈야 합니다. 셋째, 과일을 오래 냉장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냉장고 속에서 오래 둔 과일은 비타민C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영양 가치는 반 이상 사라질 수 있습니다. 뇌와 혈관에 꼭 필요한 영양을 기대했다가 결국 빈 껍데기만 먹는 셈이 되는 것이죠. 넷째, 밤늦게 과일을 먹는 습관입니다. 과일은 가볍고 소화가 잘 되니까 밤에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섭취한 당분은 활동량이 적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이 지방이 혈관벽에 쌓이면 뇌경색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계에서도 과일은 오전, 특히 공복에 섭취할 때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과를 매일 먹습니다. 그런데 왜 혈관이 나빠졌을까요? 알고 보니 그분은 농약을 제대로 씻지 않은 사과를 껍질째 드셨고 또 냉장고에 오래 둔 사과를 먹고 계셨습니다. 결국 좋은 습관이 잘못된 방식 때문에 효과를 잃은 사례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는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과일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조금 뜨끔하셨다면 오늘 바로 냉장고를 열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필요한 양만 사서 2, 3일 안에 섭취하기, 반드시 흐르는 물과 베이킹소다 식초 세척 활용하기, 썩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과감히 버리기, 가능하다면 오전이나 낮 시간대에 과일 섭취하기. 작은 습관의 차이가 건강의 운명을 바꿉니다. 과일은 좋은 음식이지만 잘못된 보관과 섭취법은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가 곧 뇌경색을 예방하느냐, 위험을 키우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좋은 과일과 나쁜 습관을 구분하셨으니 다음은 실제 환자의 변화 사례를 통해 그 차이를 몸으로 느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과학적 연구와 의학적 사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만난 한 환자분의 변화입니다. 그분은 74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몇 년 전 작은 뇌경색을 겪고 난 뒤 다시는 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다며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얼굴은 늘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언제 또 쓰러질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지럼증이 따라다녔습니다. 처음 진료할 때 식습관을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과일을 좋아해서 매일 먹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분은 여름철에는 망고와 파인애플을 즐겨 드셨고 사과는 껍질을 벗겨 단맛이 부족하다며 설탕을 뿌려 드셨습니다. 게다가 시장에서 사온 포도는 씨앗째 먹기 힘들다며 씨를 다 뱉어내고 계셨습니다. 결국 좋은 과일을 먹으면서도 잘못된 방법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블루베리 사과포도를 중심으로 드셔보세요. 껍질은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드시고 설탕은 내려놓으시고요. 씨앗도 가능하면 삼키시고 양은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시큰둥하셨습니다. 과일이 뭐 대수냐는 표정이셨지요.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설득해 주시고 직접 몸으로 변화를 느끼자 태도가 달라지셨습니다. 3개월 뒤 다시 검진을 받으러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은 안정되었고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뚜렷하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머리가 무겁던 게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기억력도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손주 이름이 바로 생각납니다. 그분의 눈에는 다시 삶의 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단순히 약을 바꾸거나 특별한 치료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올바른 과일 조합을 선택한 것이 그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나도 지금까지 잘못 먹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꾸면 나도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셨습니까?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대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사과 1개, 블루베리 1줌, 포도 몇 알이 바로 그 작은 선택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대과일이 눈앞에 놓일 수도 있고 달콤한 설탕이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달라지고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한 환자의 사례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분처럼 여러분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뇌경색 위험이 높아진다 해도 과일 조합 하나로 충분히 돌파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조합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좋은 과일 3가지를 알았습니다. 블루베리 뇌세포를 지키는 안토시아닌 혈관을 맑게 하는 청소부, 사과 펙틴으로 콜레스테롤을 잡아내고 껍질 속 퀘르세틴으로 혈관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약, 포도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혈관을 유연하게 지켜 뇌경색 위험을 낮추는 보물, 그리고 이 3가지가 모였을 때 마치 삼총사가 손을 맞잡은 것처럼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블루베리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사과는 혈관을 청소하며 포도는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합니다.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함께 먹을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쁜 선택 4가지도 짚어보았습니다. 가공 주스, 과일의 얼굴을 쓴 설탕물 혈당을 급격히 올려 뇌를 위협합니다. 열대과일, 과다 섭취, 망고, 파인애플, 두리안처럼 달콤하지만 혈관에는 부담이 되는 과일들, 설탕 뿌린 과일. 달콤함에 길든 습관이 혈관 내벽을 상처내고 혈전을 불러옵니다. 잘못된 보관과 섭취법, 썩은 부분을 도려내 먹거나 농약을 제대로 씻지 않는 습관이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이제 두 그림이 선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혈관을 청소하고 뇌를 살리는 길, 다른 한쪽은 혈관을 조용히 막고 뇌를 위협하는 길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의 습관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과일 하나, 음료 한 잔, 저녁 늦게 먹은 달콤한 한 조각이 모여 혈관을 약하게도 강하게도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의문이 남으셨나요? 정말 이렇게 단순한 과일 조합이 내 뇌를 지킬 수 있을까? 저도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이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답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포도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의 혈관은 실제로 좋아졌습니다. 혈압은 안정되고 기억력은 회복되고 삶의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여도 올바른 선택은 몸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뇌경색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뇌와 혈관을 지키며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과일 조합과 피해야 할 습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녀와 손주에게 남겨줄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더 귀한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실천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사과 1개, 블루베리 한 줌, 포도 몇 알을 챙겨 드십시오. 그리고 냉장고 속 가공 주스와 설탕통은 과감히 치워버리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바꿀 시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경색을 예방하고 뇌와 혈관을 지킬 수 있는 과일의 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기억하시죠? 블루베리, 사과, 포도라는 3가지 과일은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뇌와 혈관을 살려주는 강력한 동맹이었습니다. 각각이 가진 성분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마치 3명의 의사가 동시에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것처럼 작용했습니다.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청소하고, 사과는 혈관 속 기름기를 제거하며, 포도는 혈관을 탄력 있게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나쁜 습관도 배웠습니다. 가공 주스, 열대 과일에 과다 섭취, 설탕을 뿌린 과일 잘못된 보관과 섭취법. 이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 결국 뇌와 혈관에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좋은 길과 나쁜 길, 두 갈림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답을 찾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항상 깨닫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힘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어떤 과일을 올릴지, 내일 아침에 블루베리를 챙길지,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은데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뇌와 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신다면 내일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블루베리의 힘이었나요? 사과의 청소 능력이었나요? 아니면 포도의 비밀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 특히 뇌경색 위험이 있는 분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권합니다. 건강은 혼자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실천할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두렵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위해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도 희망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